자, 현재 화면상에 모델 써 있는 이 부분, 모델 이벤트 고객 센터 버튼을 눌렀을 때 해당 섹션으로 위치 이동할 때 지금은 순간 위치 이동이 되는데 부드럽게 스크롤되면서 위치 이동되게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위치 이동이 가능하게 된 거는 바로 페이지 내에 이 섹션 써 있는 이 섹션 ID S1 버튼은 우리가 이걸로 누르는 거죠. 로고일 때는 S1, S2, S3, S4 이게 내비게이션 바의 버튼인데 S2 버튼을 누르면 이 밑으로 ID S2로 가는 거고 S3 버튼을 누르면은 저 밑으로 S3가 있는 쪽으로 이동되는 거죠. 오히려 S1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이 위치 현재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작에 의해서 실제로 눌렀을 때 이렇게 위치 이동이 되는 거죠. 로고를 누르면은 제일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근데 그거를 좀 부드럽게 움직이게 만들려면 어떻게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는가? 자, 이제 스크립트를 추가할 차례가 되겠는데요. 자, 이 페이지는 우리가 실제 작품 형태의 페이지로서 내부 작업으로 하지 않고 스타일과 스크립트를 다 외부 작업으로 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스크립트를 파일을 열어서 추가 작업을 하는데 파일을 여는 방법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열리게 되죠. 만약에 누를 때 Alt 키까지 같이 누르면 창이 오른쪽 창으로 뜹니다. 컨트롤 Alt를 동시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오른쪽에 창이 뜬다라는 거죠. 한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BX 슬라이더. 위에 우리가 작업했던 슬라이드 작업이 BX 슬라이더로 지금 작업되어 있는 거군요. 그럼 이번에는 내비게이션 바에 대한 얘기인데 내비게이션 바가 순서상으로 위에 있으니까 얘를 밑에다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주석을 달아갖고 좀 구분할게요. 이제 많아지니까 내비게이션 바에 대한 얘기죠. 내비게이션 바에 내비게이션에 스크롤 모션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뭐냐면 얘는 캐러셀이죠. 메인 이미지 캐러셀입니다. 메인 이미지 캐러셀. 조금 더 세분화한다면 메인 이미지 캐러셀. 그리고 지금부터 할 거는 내비게이션의 스크롤 모션. 저는 굳이 왼쪽 이거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스크롤 모션을 하려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 헤시 위치로 이동된다라는 개념이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스트링. 어쨌든 버튼을 클릭을 해야 되죠. 내비게이션 바 버튼을 클릭해야 되는데 구조를 다시 확인해 보면 클래스 이름이 GNB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GNB가 유일하게 사용됐다면 이걸로 구별할 수 있죠. GNB. 이 GNB는 헤더 안에 들어있고 헤더는 섹션 1 안에 들어있습니다. 섹션 1 안에 들어있는 GNB는 유일하죠. 본문 내용에 GNB가 한 번밖에 안 쓰였을 거예요. 쭉 보면 GNB를 한 번밖에 안 썼습니다. 그러면 그냥 편의상 섹션 구분까지는 안 하고 GNB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이니까 .gnb 이렇게 되겠죠. .gnb .gnb 안에 A 얘를 뭐한다? 클릭한다. 펑션 모델 이벤트 고객센터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부드럽게 움직이게 할 거다. 어느 위치로 가는지는 우리가 한 가지 변수 처리를 했죠. OT 변수를 하나 만들었었는데 이 OT 변수가 스트링 this는 A 태그 얘기하는 거고 클릭한 A 태그 점 해시였습니다. A 태그의 해시 위치로 이동한다. 점 해시의 값은 offset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 위치를 파악을 했죠. offset 메소드의 탑값 요거로
저 OT 값 위치로 이동한다. 이동할 때 부드럽게 이동되는 거는 애니메이트죠. 화면 전체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HTML을 대상으로 했고요. 구형 브라우저를 고려해서 바디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HTML, body. .animate죠. 애니메이트의 속성 값이 바로 스크롤 탑이었습니다. 이게 핵심 속성이죠. 그 값을 바로 OT 위치로 이동시킨다. 이동 시간은요, 적당하게 지정할 수 있는데 기본값은 400이니까 약간 느리게 움직인다면 숫자를 높여서 가속도를 지정할 수 있죠. ease out, 백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자, 눌러볼게요. 이렇게.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그게 백 느낌, 그게 백 느낌이고, 내려온 상태에서 최상위로 올라갈 수 있나요? 네, 올라갈 수는 있는데 얘는 팍 올라가죠. 즉 방금 전에 스크립트가 적용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걔는 GMB가 아니니까 로고지. 메뉴 위치를 보면 다시 로고는 클래스 이름을 로고로 했습니다. 로고에 대해서는 버튼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움직임 동작에 변화를 준다면 이장 백 대신 쓰는 것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하나는 엑스포라고 했어요. 30가지가 넘는 그런 가속도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한다면 또 하나가 이거 엑스포. 느낌은 어떤가 볼까요? 백의 경우는 살짝 올라갔다 내려오는 느낌이 있는데 바운스 되는 느낌은 얘는 없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이벤트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한 번 더 반복돼야 되겠죠. 얘를 복사해서 대신 이제 대상이 로고입니다. 띄고 A 다시 해볼까요? 내려간 다음에 누르면 그렇죠. 내려간 다음에 누르면 여기가 똑같은 두 개 동작은 이벤트의 객체 주체만 다르지 똑같죠. 그러면 요거 콤마 찍어서도 가능하죠. 점 로고 A 콤마 위에 거는 지우셔도 돼요. 그룹 선택자를 이용하는 거죠. 얘한테도 적용시키고 얘한테도 적용시킨다. 주석도 로고와 내비게이션의 스크롤 모션, 로고와 내비게이션의 스크롤 모션. 자, 이번 작업은 제목, 각 섹션의 제목 부분하고 제목에 대한 내용 설명 부분 간단하게 피택으로 작업한 이 부분을 현재 섹션의 가운데 화면 중앙에 배치를 시켜 보겠습니다. 가로 중앙이죠. 자, 그렇게 하려면 세 군데를 작업하셔야 되는데, 먼저 공통적으로 본문의 모든 섹션의 제목들은 H2로 했습니다. 그래서 H2 끝에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 처리한다. 두 번째는 P태그 두 군데 있는데요. 섹션 3과 섹션 4에 각각 있습니다. 하나는 요 섹션 3 꺾은 가로 P에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 처리하고요. 두 번째는 요 섹션 4의 P 태그에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 처리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섹션의 제목 부분이 화면 중앙에 가운데, 가로 가운데에 배치된다. 그 얘기죠. 결과 확인해 볼게요.
모델, 이벤트, 고객센터. 네 번째 섹션에 해당되는 고객센터 요 영역, H2하고 P 영역, 그 아래쪽에 배경 이미지를 삽입해서 스크롤 했을 때 배경 이미지는 화면상에 고정시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게끔 패럴렉스 형태를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 픽스들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제작을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할 영역은 요 H2P를 이 아래쪽에 이 뒤에 이제 부모 영역이죠. 부모 영역의 배경을 삽입하기 위해서 H2와 P를 div로 묶었습니다. div의 클래스 이름을 패럴렉스, 편의상 이름을 패럴렉스로 하고요. P-A-R-A-L-L-A-X. 자, 패럴렉스 영문 단어 이름이 P-A-R-A-L-L-A-X. 이게 패럴렉스 영문 단어입니다. 그 안에 이제 고객센터와 P 내용을 집어넣고요. 패럴렉스의 배경 이미지를 삽입을 했습니다. 자, 스타일로 가서 섹션 4 안에 샵 S4번 네 번째 섹션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명이 패럴렉스 P-A-R-A-L-L-A-X. 이거의 뒤에 후반부라는 거, 끝에 그 종료 태그 바로 전이죠. 여기다가 배경 그림을 삽입한다. 자, 삽입할 때 컨텐트 속성은 빈값을 넣고 영역의 크기 지정을 위해서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설정하고 위드와 하이트를 적당히 지정을 했습니다. 가로 크기는 100%, 세로 크기는 200픽셀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로야 이제 100%로 정하는 게 일반적이고, 높이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절히 조절하시면 되죠. 이번엔 300으로 해볼까요? 제가 100만큼 높였는데요. 그리고 나서 배경 이미지를 삽입한다 라고 했습니다. URL. 지금 현재 이미지는 CSS 폴더에 CSS를 외부로 작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자체는 이미지즈 폴더에 들어있기 때문에 CSS 폴더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점점을 쓰고, 그러면 이제 이미지즈 폴더가 보이죠. 그 안에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no repeat, 기준은 50%, 화면에 50% 배치하고, 이미지는 잘림 없이, 공백 없이 확대 또는 축소돼서 지정되게끔 커버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고 나서 결과 화면을 보면은 이렇게 보인다. 즉, 그 위에 있는 P 태그, H 태그 그 밑에 아래쪽에 이제 보이게 되죠. 이게 전체 이만큼 div 패럴렉스가 그 패럴렉스의 끝 태그, 여기가 이제 종료 태그 부분이면 그 종료 태그의 바로 전에 배경 이미지가 삽입되는 거기 때문에 요소의 아래쪽에 배경 이미지가 삽입이 되죠. 얘네들을 이 위에 얹어야 돼요. 그러니까 얹는 방법이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설정해서 얘네들이 이 위로 올라가게끔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대상은 바로 H2하고 P입니다. 샵 S4의 H2 제목, H2는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설정한다. 그리고 나서 왼쪽에서는 가운데 배치하는데요. 50% 크기가 따로 없었을 때는 트랜스폼의 트랜슬레이트 값으로 마이너스 50% 지정하면은 가운데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요게 가로 가운데 배치하는 방법이죠. 텍스트를 가로 가운데 배치하는 방법. 영역 안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기준은 패럴렉스 자체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지금 들어오긴 했어도. 자, 그래서 샵 S4의 .parallax 패럴렉스, 이 div 태그가 바로 밑에 H2나 P의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죠. H2나 P의 앱솔루트 레프트 또는 탑의 기준이 바로 이 패럴렉스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얘가 렐러티브가 처리가 돼야 되겠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은. 마찬가지 P도 저 박스 안으로, 즉 패럴렉스 박스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요 포지션을 동일하게 복사해서 P 태그에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P 박스도 이 안으로 들어온 걸 알 수 있죠. 위치가 서로 달라요. 탑 값을 지정할 건데 해당 탑 위치는 H2의 경우 오히려 위로 올려야 되고요. 탑 값 이 정도. 패럴렉스의 동작의 핵심은 픽스드였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삽입할 때 마지막에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의 값을 바로 픽스로 처리하면 요거로 처리하면 배경 이미지는 고정이 되고 그 위에서 텍스트가 스크롤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이 고객 센터에 대한 글씨도 흰색으로 바꿀 건데 그 전에 실제 H2의 높이는 65로 위에 공통사항 H2의 높이가 65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흰색 라인이 이만큼 내려와 있습니다. 이 높이가 이제 65다 보니까 그래서 얘를 높이를 조금 더 낮춰서 라인이 이 정도로 가게 H2의 높이를 40으로 했어요. 그래서 S4 안에 들어있는 H2의 높이를 40으로 설정을 했다. 위에 65로 설정되어 있는 걸 약간 작게 설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라인이 이렇게 조금 더 글자와 달라붙겠죠. 글자의 색깔은 전체적으로 흰색을 처리하겠습니다. 패럴렉스 자체 안에 패럴렉스 div 안에 이 두 요소가 들어있으니까 패럴렉스의 글자의 색상을 흰색으로 처리하면 안에 들어있는 H2나 P 태그는 흰색으로 처리가 되겠죠. 다음은 위에 있는 섹션과 아래쪽의 폼 요소와 사이의 간격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간격은 어차피 이 위쪽 섹션의 높이는 이미 이벤트 섹션의 높이가 이미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서 이벤트 섹션의 높이를 100만큼 더 높여줬습니다. 700이었는데 걔를 높여주면은 그만큼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이 그림하고 이 밑에 있는 이름 사이 요 간격 여기 요 사이의 간격 폭은 폼 요소의 높이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기존에는 바텀이 50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바텀을 지우고 상하 좌우는 사실 필요 없기 때문에 좌우는 0으로 설정을 하고 아래쪽은 50픽셀 설정하되 위쪽은 조금 덜 떨어뜨린다면 30픽셀 30, 0, 50 자, 위에는 30픽셀 떨어뜨리고 아래쪽은 50픽셀 떨어뜨린다 그런 얘기죠. 자, 이 중에 이제 코드 중에 불필요한 코드가 있는데요. P의 경우입니다. P의 경우에 높이 값은 사실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패딩 탑 값도 실제로 이 탑 값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텍스트 얼라인 센터도 실제로 이 레프트 50 트랜스폼으로 가운데 배치를 한 거기 때문에 텍스트 얼라인도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내려줘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탑 값으로 위치 조정을 했기 위아래 조정은 탑 값으로 조정하니까 패딩 탑 처리했던 거는 생략을 한다면 걔를 뺀다면 P 값의 탑 값을 조금 더 높여줘야 되겠네요.
이번 작업은 이벤트 섹션에 대한 세 번째 섹션이죠. 이벤트 섹션에 대한 이 네 개의 li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들을 실제 스크롤 모션을 했을 때, 스크롤 동작을 했을 때, 스크롤이 상단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때 어느 정도 되는 시점, 아까 이제 계산상으로 한 1000 정도 됐습니다. 1000 정도의 위치, 스크롤 바의 위치가 1000 정도의 위치 됐을 때 밑에 있는 그림이 처음에는 아래쪽에 있다가 400 위치에 있다가 얘가 위로 나타나는 그런 모션체를 해보자.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CSS 섹션 3번의 li를 기준으로 해서 li의 위치를 밑으로 내렸습니다. 400 이렇게. 처음에는 보이지 않게 한다라고 하면 오페서티를 제로로 서서히 나타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제로. 그러면 이제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그림은. li의 탑 값은 400, 오페서티는 제로.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스크롤 됐을 때 얘 위치가 탑 값이 0, 오페서티가 1인 상태로 되돌리는 방법. 자, 스크립트에서 주석을 달면요. 섹션 3번에 대한 작업이니까 섹션 3이라고 쓰고, 이번 작업은 스크롤 모션 작업인데 어떤 스크롤 모션 작업이냐, li가 아래쪽에 있다가 위로 올라오는 스크롤 동작이다. 자, 제일 처음에 스크롤 모션은 윈도우 안에서 윈도우의 이벤트라고 했죠. 스크롤 이벤트가 윈도우의 이벤트다. 스크롤 이벤트는 윈도우의 이벤트다. 그래서 윈도우.스크롤 이 안에 변수를 하나 정의했습니다. st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this, 즉 윈도우를 얘기하는 거죠. 윈도우의 스크롤 탑, 창의 스크롤 바의 위치를 st에 저장해 놓고 그 st 값이 1000보다 크면, 그러면 li 값을 애니메이트 시켜서 탑 값을 제로 위치로, 오페서트는 1로 바꿀 거다. 스트링. 그 대상은 샵 S3의 안에 들어있는 li죠. 애니메이트의 중첩을 제거하기 위해서 스탑 메소드를 쓰고요. 애니메이트의 속성 값은 탑 값을 제로로, 오페서티는 보여야 되니까 1로. 자, 만약에 1000이 안 됐을 경우, 안 됐을 때는 기존에 있는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오페서티는 제로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상단에서 위로 올라오는 상황에서는 그 속도를 600으로, 가속도는 ease out x4로 또는 백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결과 확인을 해보면요. 스크롤 내렸을 때 이렇게 나타난다. 스크롤 내렸을 때 이렇게 나타난다. 시작하겠습니다. 풀스크린 비디오를 만드는 그런 방식에 대한 건데, 첫 번째 방법은 비디오 태그를 이용해서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메인 이미지 캐러셀은 이 부분을 숨긴다. 그래서 얘를 주석 처리를 했습니다. 주석 처리를 하고 나면은 비겠죠, 이렇게. 자, 빈 상태에서 이제 비디오를 직접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메인 이미지 캐rousel 그 위에 주석을 하나 달 건데 그 이름을 풀 스크린 배경 비디오 라고 기록을 했고요. 비디오 태그를 삽입할 때 그 삽입 방법은 비디오 태그 위에 바깥쪽에 기본적인 비디오를 감싸는 박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id 값을 vid로 했고요. 이 안에 비디오 태그를 쓴다. vido HTML5에서 새로 나온 태그고 비디오 태그 안에는 하나 이상의 소스를 사용합니다. source 소스의 속성으로 src라는 속성을 쓰고요. 다운받은 비디오를 연결을 합니다. 비디오의 타입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의 타입이 있는데 지금처럼 mp4 타입일 때는 비디오 타입 vido/mp4로 웹에 사용되는 비디오 타입은 3개입니다. 두 번째는 웹엠, 세 번째는 OGG 또는 OGV. 뒤에 있는 비디오 타입도 동일하게 웹엠, OGG라고 기록합니다. 브라우저에 따라서는 5대 브라우저는 사실 문제가 없겠지만 특정 브라우저에서 비디오가 제대로 동작되지 않을 때를 고려해서 관련 텍스트를 기록을 합니다. 꼭 영문으로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한글로 써도 된다. 내용은 당신의 브라우저는 비디오 태그를 지원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결과물을 확인해 보면요. 기본 크기의 비디오가 나타나죠. 표시가 된다. 비디오 크기 설정은 CSS로 조정을 한다라고 했어요. 원래 비디오 자체에도 위드 하이트 속성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죠. 비디오에 지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속성들을 적어보면 첫 번째, 위드 값을 지정할 수 있다. 320. 하이트 값을 지정할 수 있다. 240. 비디오 크기를 지정하고 나면은 결과물은 이렇게 그 크기대로 지정이 됩니다. 비디오는 비디오 크기뿐만 아니라 비디오를 컨트롤할 수 있는 몇 가지 속성들이, 추가 속성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동 플레이 시킬 수 있다. 브라우저 5대 브라우저 테스트 결과 크롬 브라우저를 제외하고는 오토 플레이가 동작을 했었습니다. 뮤트라는 속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muted. 소리를 끄면 오토 플레이 옵션이 동작이 된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가 루프 속성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번밖에 동작을 안 합니다. 반복 동작하게 하려면 루프 속성을 지정하면 된다. 배경 비디오로 삽입했을 때는요, 컨트롤즈 속성이 필요가 없는데 편의상 현재 동영상이 뮤트를 시키지 않아서 동작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도 이 컨트롤 속성을 지정하면은 강제로 플레이 시킬 수 있죠. 정지시킬 수도 있고 플레이 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컨트롤즈 속성을 사용하면 제어판이 나타난다는 거죠. 비디오를 사용하는 기본 형식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방법이 아니라 소스 태그 없이 비디오 태그를 직접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자,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비디오 태그에 소스 태그를 쓰지 않고 비디오 태그 자체에
src를 직접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록해도 결과물은 보인다라는 거죠. 기존 비디오 소스로 삽입한 코드는 잠시 주석 처리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면 동일한 방식으로 비디오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옵션 사용도 가능합니다. withIt도 지정할 수 있고 아까 지정했던 속성들을 이어서 지정할 수 있다. 표현 방식은 두 가지지만 보편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위의 방식보다는 아래쪽 방식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컨트롤 바는 생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쓸 거기 때문에 얘는 제거하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withIt 크기는 여기서 지정하지 않고요. CSS로 지정을 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CSS로 비디오의 위치 크기를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파일에서 CSS는 상단에 이 style.css 파일을 열어서 확인하면 되겠죠. 첫 번째 공통 속성으로 이미지 속성의 기본 속성 지정한 것처럼 비디오 속성도 하나 지정을 하겠습니다. width 값을 100%. 비디오는 vid라는 div 태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실제 크기는 vid id에 해당되는 div 태그를 조정해서 비디오의 크기를 조정하는 거죠. 위치와 크기를 조정한다. 비디오 자체는 100% 크기를 갖는다. 다음 비디오는 섹션 1번 안에 삽입을 했습니다. 섹션 1번 안에 메인 타이틀, 메인 이미지와 타이틀 부분은 우리가 지금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석 처리하고 메인 이미지와 타이틀 위쪽 부분에 주석을 하나 단다면 풀 스크린 배경 비디오가 되겠죠. id 값이 vid라고 했어요. 이 vid에서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설정하고 레프트 제로, 탑 제로를 기준으로 위드 값은 100%, 하이트 값도 100VH로 설정합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면 100VH, 즉 창 크기만큼 딱 지정이 된 거죠. 대신 이제 앱솔루트 처리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요소가 밑으로 들어온 상태죠. 아래쪽에 있는 섹션들이 다 이 비디오의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원인 해결을 위해서 처리한 방법이 이 비디오에 대한 이 앱솔루트 값, 이 앱솔루트 대상을 앱솔루트의 기준, 이 앱솔루트의 기준을 바로 이 샵 S1의 원을 대상으로 표현했습니다. 얘를 렐러티브로. 비디오 자체를 렐러티브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 자리를 차지하겠죠. 스태틱하고 똑같은 상태니까.
여기 간격은 S1의 높이로 조정을 했는데요. 여기 높이가 지금 100VH로 지금 되어 있죠. 얘를 좀 줄여 보겠습니다. 여기 간격. 아까 처리했던 방법은 얘를 앱솔루트로 설정하고요. 얘의 부모는 S1이니까 S1에 대한 거를 따로 설정했죠. 자, 그리고 이 S1의 높이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 간격은 역시 요 크기는 여러분들 창 크기, 비디오 크기에 따라서 적절히 조절해라. 자,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는 여러분 선택사항이 되겠죠. 다시 좀 바꿔서 얘를 만약 뺀다면 여기를 렐러티브로. 그럼 얘 렐러티브로 하면 얘 기준이 필요가 없겠죠. 자기 자신. 다음은 텍스트. 텍스트를 이 가운데 중앙에 배치하는 작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비디오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추가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배경 동영상이니까 동영상이 뒤쪽에 있고 그 위에 실제 컨텐츠가 존재하는데 텍스트와 버튼으로 작업을 해보자. 위치상으로는 위에 있다면 코딩에서는 반대로 아래쪽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위에 올라가죠. 그래서 전체 컨텐츠는 div를 감싸고요. div의 클래스명을 메인 타이틀이라고 했습니다. 메인 타이틀 안에는 제목이 하나 있고요. p 태그로 세부 설명을 좀 달았고요. 버튼 2개를 작업을 했습니다. 결과 위치는 아래쪽에 있군요. 뭐 이것도 스태틱이나 다름없으니까 렐러티브고 얘는 스태틱 상태니까 당연히 그 위치 하위에 자리를 잡겠죠. 위에 얹을 때 가장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바로 포지션의 앱솔루트입니다. 스타일로 가서 풀스크린 배경 비디오 아까 썼던 그 아래쪽에 메인 텍스트라고 주석을 달고요. 샵 S1에 들어있는 .main 타이틀이죠. TIT 얘의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하고 화면의 가운데 배치하는 거가 레프트 50%, 탑 50%, 트랜스폼의 트랜슬레이트 가로 세로를 둘 다 마이너스 값
50%로 준다라고 했습니다. 박스 내에서 글자를 가운데 배치하기 위해서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그러면 해당 텍스트가 가운데로 중앙으로 오죠. 글자 검은색이라 해서 잘 안 보이니까 글자 색깔까지 컬러는 이메일 색상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박스가 가운데로 오고 박스 내에서 글자 가운데는 텍스트 얼라인 센터죠. 서체를 한번 다시 바꿔봤는데요. 구글 서체 중에 라토라는 서체가 있었습니다. 자, 그 서체로 제목을 한번 지정해보자. 자, 지정 방법은 구글 폰트로 들어가서 검색에 라토, 굵은 서체 하나를 선택하는데 편의상 스타일은 다 지정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임포트 방식을 쓰는데 스타일 태그 사이에 있는 정보를 복사해서 상단에 붙이면 되죠. 이 서체를 H1, 그렇죠. 샵 S1 안에 들어있는 H1 태그에 적용시킬 거예요. 밑에 있는 패밀리, 폰트 패밀리를 선택을 해서 복사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메인 타이틀 중에서 샵 S1 안에 H1 얘한테 적용시킬 거다. 글자의 크기, 폰트 사이즈 10배로 지정했죠. 대신 이제 이렇게 쓰면 요 두 개는 묶어서 쓸 수 있죠. 폰트 속성으로 묶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폰트 속성을 사용하려면 최소한 글자의 크기하고 종류는 써야 되죠. 두 개는. 글꼴 종류 길이는 콤마고요. 속성 간의 구분은 띄어쓰기입니다. 다음 P 태그입니다. 샵 S1 안에 들어있는 .main tit 안에 .main tit 안에 P 태그 폰트 사이즈를 1.5배로 지정했고요. 글자하고 밑에 버튼 사이 간격이 아주 좁기 때문에 여백을 지정을 했습니다. 마진 바텀을 50픽셀을 지정했죠. 다음 버튼에 대한 속성이죠. 샵 S1의 메인 tit 안에 버튼. 자, 기본적인 버튼은 버튼의 글자 색깔
얘는 P나 H1, 즉 메인 타이틀에서 준 이 컬러하고는 별개라고 했죠. A 태그나 버튼 태그는 추가로 따로 지정을 해야지 글자 색깔이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버튼 자체의 배경 색상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공통 버튼 속성에서 백그라운드, 배경 색상을 트랜스페어런트, 투명하게 지정을 하고 배경은 투명하게 대신 라인을 줬어요. 보더 색상은 임의로 테두리가 그어지는 거죠. 배경은 투명해지고 글자 사이 간격이 너무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내부 여백을 지정했습니다. 패딩이죠. 패딩 값은 일반적으로 좌우는 보통 더 넓게, 상하는 좁게 주는 편입니다. 10픽셀, 20픽셀. 첫 번째 쓴 게 상하, 두 번째 쓴 게 좌우. A 태그처럼 버튼은 손가락 모양이 일반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A 태그는 기본이 손가락 모양, 하이퍼링크로 손가락 모양이 나오지만 버튼은 기본 속성이 아니죠. 그래서 강제로 손가락 모양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커서 포인터 속성을 지정한다. 손가락 모양이 나오죠. 버튼 사이 간격도 약간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버튼이 두 개 중에 왼쪽 버튼에 오른쪽을 띄우거나 오른쪽 버튼에 왼쪽을 띄우면 되죠. 첫 번째 버튼으로 한다면 샵 S1의 메인 타이틀의 버튼 중에 첫 번째 버튼 MTH of type 1번 또는 first of type 이렇게 해도 되겠죠. first of type 첫 번째 버튼 first를 썼을 경우에는 가로 안에 n 값을 쓰지 않습니다. 첫 번째 버튼의 의미 margin right 첫 번째 버튼은 오른쪽을 띄워야 되고 두 번째 버튼이라면 왼쪽을 띄우는 거죠. 20픽셀의 여백을 줘서 버튼 사이가 떨어지게 버튼 위에 마우스 올렸을 때 두 개의 버튼 중에 어떤 버튼이 선택된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이라이트 처리를 합니다. 호버 시에 색상이 바뀌게 샵 S1 안에 main 타이틀 버튼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배경 색상을 오히려 흰색으로 처리하고요. 글자의 색상은 어둡게 처리한다. 호버 시에 자, 그럼 이제 비디오 태그 대신 플러그인 바이드를 써서 한번 작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메인 타이틀 부분은 그대로 쓰고요. 위쪽에 있는 비디오 태그만 숨겨서 작업을 한다면 여기 비디오 태그 부분은 숨기고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여기다가 빈 div 박스 하나를 넣어서 vid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요 사이에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제
비디오를 삽입하겠다 그런 얘기죠. 위에 올라와서 이제 스크립트 파일을 열겠습니다. 위치는 이 캐러셀 대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존 캐러셀을 숨긴 다음에 캐러셀을 전부 주석 처리했습니다. 그 윗부분에 주석을 하나 달고 이름은 풀스크린 배경 비디오라고 기록하고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겠습니다. 스트링 대상은 본문 div의 id 이름이 vid2입니다. 이 vid2에 바이드 메소드를 이용해서 비디오를 삽입할 거다. 이 메소드 안에는 객체 형태로 표현한다고 했고 속성명이 mp4라고 해서 타입 이름이 속성 이름이었죠. 파일은 비디오 안에 저는 집어넣었습니다. v.mp4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비디오 타입 여러 개를 동시에 삽입한다 라고 했죠. 웹에 사용할 수 있는 비디오 타입이 mp4, 웹엠, 그리고 OGG라고 했습니다. OGG 또는 OGV 그리고 마지막에는 포스터 속성을 이용해서 비디오가 동작되지 않았을 때 이미지로 대신한다 라고 했어요. JPG나 PNG나 GIF 파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메소드를 사용하려면 실제로 바이드 플러그인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죠. 기존에 이제 설정했던 이런 CDN 방식으로 자, 웹상에서 역시 cdnjs.com 여기서 바이드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파일을 복사해서 기존에 있는 소스 중 하나를 복사하고 src 주소칸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되죠. 이렇게 요 파일이 있어야 방금 전에 작성한 요 내용이 동작한다 라고 했습니다. 스타일로 가서 이전에 풀스크린 비디오의 이름은 샵vid였지 2가 아니죠. 자, 얘를 복사를 해서 하는 주석 처리하고 2로 바꾸겠습니다. 여전히 높이 값이 없습니다. 높이 하이트는 100VH로 설정을 했었죠. S1의 높이를 조절해서 섹션 2와의 간격을 조정했습니다. 너무 가깝나요? 좌우 폭을 딱 맞게 조정한다라고 하면 마지막 콤마는 일반적으로 안 찍죠. 안 치고 중괄호를 닫고 콤마
중괄호를 다시 열고 요 사이에 옵션을 기록한다 라고 했습니다. 옵션 내용은 첫 번째는 볼륨을 조정할 수 있다. 볼륨 크기. 두 번째는 뮤트 설정을 할 수 있다. 뮤트는 true, false였습니다. 세 번째는 속도 조정을 할 수 있다. 플레이백 레이트였어요. 반복 지정할 수 있다. 자동 플레이 시킬 수 있다. 위치 지정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스타일로 가서 다시 여기 VID2의 높이를 100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S1의 높이를 100으로 설정했습니다.